안녕하세요. 이은한농원의 난장터 재배법 코너입니다. 제가 이제 난장터 코너가 나가면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도 힘들고 또 보시는 분들도 또 이거 물어봐서 답변도 없고 바쁘다고 안 하고 그러면 또 짜증도 나시고 그래서 저희가 재배법을 준비했고 물론 저희가 영상을 찾아보면 과거에 다 있는 건데 일일이 그 영상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PD님한테 부탁, 저희가 이런 거 촬영을 하잖아요. 그럼 날짜를 위해서 이렇게 써달라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작년 8월에 만약에 난장터에서 카트를 팔았어요. 판매를 했는데 영상을 하나 보는데 그 영상이 그 AI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어느 날 나한테 오잖아요. 그날 온 것처럼. 그럼 보면 열심히 듣고 사야지 딱 했는데 그때 영상이 아닌 거야. 날짜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미 지나서 끝났는데 문의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좀 날짜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막시라리아는 제가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막시라리아 코너로 아예 가서 삽목하는 법, 분주하는 법, 여러 가지 키우는 법을 보시는 게 좋고, 오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막시라리아는 간단하죠. 분갈이는 4월달 정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꽃은 무조건 실내에서 꽃은 거의 못 봐요. 실내에서 보면 확장형 앞 베란다에서는 창가 가까이 둬서 밤낮 온도가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나야 돼요. 그게 그런 위치가 어디죠? 베란다나 창가 가까이 있는 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란다에서 식물을 안 키우시는 분들은 12월달 정도 되면 들어와야 되고요. 왜냐? 얼려요. 식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창을 열어놓는다든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하시면 되고, 분갈이는 이렇게 받으시면 이거 언제 해야 하는데 바로 하셔도 돼요. 꽃이 있는 상태로 막시는 가능해요. 근데 워낙 단단하니까요. 봐서 이거 제가 무슨 수를 써도 벗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뿌리가 좀 상처가 나더라도요. 잡고 가위로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칼로 살짝 자르셔도 되고요. 이게 자르는 과정에서 뿌리가 상처 입어도 괜찮습니다. 워낙 강한 품종이에요. 자, 이렇게 자르고 가위도 안 들어가요. 잡고 이게 무슨 뿌리가 그죠? 어마어마하죠. 이게 뭐 바크로 심었는데 바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막시가 이렇게 강해요. 뿌리가 단단하죠. 이게. 그래서 그만큼 키우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화분은 이 정도 꽤 큰 사이즈 놓고 깔망을 놔야 돼요. 깔망을 놓고 놓는데 약간 좀 깊이 묻어도 돼요. 얘는 이렇게 너무 묻히지 않고 이 정도 깊이 묻어서 바크는 이 정도 사이즈면 소립도 괜찮고요. 6에서도 9도 괜찮고 9에서 12도 괜찮습니다. 9에서 9나 9에서 12. 그리고 정중앙에 놓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중앙에 놓고 그다음에 바크를 사이사이에 채워줍니다. 이렇게. 높이는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위치를 잡을 때까지는 들고 자. 해서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았다. 많이 들어가네요. 자, 이거 시간 계산 이렇게 채웠다고 치면요. 어느 정도 이 정도 높이가 찼죠. 그런 다음에 눌러야 돼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놔두니까 점점 이상해져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물갈이가 어려워요. 그리고 붕 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바크를 손으로 꾹꾹꾹꾹 눌러서 단단하게 딱 눌러줘야 된다. 이제 끝. 그럼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키우냐? 네, 저부터 2년, 3년 정도까지 키울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막시라리아 벌브가 키우다가 약간 조금 키우다가 그러니까 뿌리가 썩은 상태가 아니었을 때예요. 정상적이었을 때 내가 나 일주일에 한 번이나 5일에 한 번 정도 물 줬는데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쪼글쪼글해지는 거는 얘가 성장을 갑자기 많이 할 때요. 활발할 때. 신진대사가 활발할 때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물을 좀 더 주기를 당겨주던가 아니면 하루 종일 담궈놔도 됩니다. 다음날. 그러면 탱탱하게 펴집니다. 걱정 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우리 미니 긴기아늄. 무늬종. 요 미니 긴기아늄. 요거는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중요한 게 요런 어렸을 때 스테로 키우시는 분이 있고 바크로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봤을 때 이렇게 뽑아서 보고 첫 번째요. 뽑아서 본다.
보고 뿌리 상태하고 안에 식재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본다. 근데 지금 100% 봤을 때 어렸을 때는 바크로 키우는 집 없어요. 다 수태로 키워요. 그래서 이분도 여기 농원분들도 분명히 수태로 키웠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딱 보니까 수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판단하셔야 돼요. 농원에서는 이렇게 해서 키울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문제는 안 돼요, 지금은. 근데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대충 봤을 때 1년은 좋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태 상태가 이렇게 나쁘진 않고 뿌리 상태 괜찮지만 이거를 그냥 심어도 괜찮긴 해요. 하지만 1년 정도 가면서 겉에 새로 심은 식재는 문제가 없는데 안에 있는 식재가 썩기 시작하면서 얘가 갑자기 이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이럴 때는 다 털어서, 자 보세요. 다 터니까 이렇게 수태가 나요. 그죠? 수태 상태도 아직도 괜찮긴 해요. 하지만 가정이라면, 제가 가정이라면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어머 선생님 이거 뿌리 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해도 괜찮습니다. 약간씩 상하는 거 자랄 때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털어서 어느 정도 수태를 제거를 이렇게 해주시고, 어느 정도 수태가 다 제거가 됐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죽은 뿌리나 문제가 있는 뿌리는 잘라주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뿌리 상태는 다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턴 다음에 내가 이 부분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태로 갈 수도 있고 바크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어떤 게 좋아요는 뭐냐면 어렸을 때나 뿌리가 없을 때는 수태가 유리하다. 수태에다 작은 분으로 해서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갈 때는 내 맘대로 가도 된다. 수태로 가든지 바크로 가든지 뭘로 가도 되는데 수태로 갈 때 요 정도 사이즈나 요 정도 사이즈까지는 수태로 가도 되나? 요걸 넘는 이렇게 큰 사이즈, 뭐 이렇게 큰 사이즈 같은 거 될 수 있으면 수태로 갔어도 키울 수는 있으나 그럴 땐 바크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요 정도 만약에 하면 내가 요런 토분이나 일반 분에서 키운다 그러면 요거를 수태로 다시 감싸서 키우든가, 그죠? 아니면 요렇게 채워놓고 가는 바크 써야 되겠죠. 이건 당연히 뿌리가 워낙 이게 가늘잖아요. 그래서 가는 바크를 채워서 이렇게 해서 심으면 된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저온 계통,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노빌 타입하고 그다음에 하와이안 계통 있죠. 덴파레라고 하는 고온 계통하고 양 부모 사이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추위도 중간, 더위도 중간. 햇빛은 두 부모보다 다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은 강해도 된다. 추위는 제가 보니까 7도 정도까지는 견디나 10도 정도 유지해줘서 카텔리아 정도 유지해주는 게 좋다. 꽃은 겨울이 되면 긴기아님하고 비슷한 철에 올라와요. 긴기아님하고 비슷한 철에 올라오고, 꽃은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갖고 빨간 송이가 여러 송이가 달아오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꽃이 좀 잘 까먹어요. 환경 변화나 위치 변화가 잘 까먹으니까 내가 키우다가 꽃이 까먹네? 라고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그 중에서 몇 개는 까먹지만 다 피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우시는 게 추천이고, 그리고 이렇게 무늬가 있고 작기 때문에 이렇게 부작으로 해놔도 상당히 이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용도가 뭐냐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석부작, 그죠? 비부작 이런 쪽으로 좋다. 그 다음에 이 정도는 그 오키다리움 같은 경우는 좀 힘든 게 이게 제가 언젠간 LED를 다루긴 할 건데요. LED에는 꽃 피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무늬만 보고 내가 한다 그러면 LED로 키우는데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뭉텅그려서 얘네들이 다 비슷한 애들이에요. 지금 자, 이 친구 라라송, 그 다음에 메이오, 그 다음에 엑소틱 스마일. 이것들은 사실 똑같습니다. 저는 추천드리는 게 망분이나 부작을 무조건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런 토분이 있으면 이 정도 토분에 여기 바크 살짝 요만큼 깔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나를 심어 놓은 걸 분해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분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심었냐면, 자 보세요. 자, 라라송을 보면 라라송이 수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딱 그대로 뜨면 오 바로 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수태로 감은 거예요. 감았고, 예? 바크가 있죠. 굵은 바크. 통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굵은 걸 넣어줬고, 그 밑에는 이렇게 구멍을 크게 뚫었어요. 이거 뚫을 때
난 그거 깨먹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지 않고요. 그냥 한 번에 여기를 꽝 치면 깨져요. 그래서 끄트머리 있죠? 끝에부터 이렇게 톡톡톡톡톡 치면 잘 빠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이렇게 좀 섬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구멍을 아주 예쁘게 뚫는데 저는 성격이 좀 그래서 그냥 대충 퉁퉁퉁퉁 쳐서 이렇게 깨트리는 거예요. 바깥쪽도 다 깨집니다. 톡톡톡톡 쳐서 이렇게 깬 다음에 얘를 깔고 굵은 바크를 채우고 수태로만 다 채워도 괜찮아요. 수태를 물관리 차이니까 그렇게 하고 통기는 좀 항보가 잘 되겠죠. 그런 다음에 수태를 감아서 이렇게 넣고 제가 이렇게 수태는 헐렁하게 심으면 안 돼요. 너무 단단해도 안 돼요. 어느 정도? 치약 짜는 정도.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심어도 돼요. 헐렁하게 심어도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 그래서 적당한 그 정도 악력으로 키우는 게 재배하기 좋다라는 거고,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쓰던 수태 재활용하지 마시고요. 뭐 간혹가다 유튜버 분들 중에서 그냥 아까우니까 바크를 삶아 쓰세요. 수태를 재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뭐 칠레산, 중국산 수태 싼 거 이런 거 저는 추천 안 하는 게, 어차피 여기 들어가서 바크 까는 거 뉴질랜드산 써야 300원어치 밖에 안 됩니다. 100원어치도 안 될 거야. 200원어치 되나? 그렇게 깔고요. 분 이 정도 2,000원이죠. 좀 뭐, 국산 토분이 가장 좋아요. 왜냐면 이게 통기가 워낙 잘 되니까, 카틀리아한테는. 다 좋은 거 아니고, 카틀리아한테는. 나한테는 좋습니다. 국산 토분이. 당연히 좋죠. 그리고 수태는 아무리 못해도요, 그러니까 150g 정도의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에서 뉴질랜드 수타에 A자 2개 정도 들어가는 거 제발 좀 써주세요. 그거 이만한 거 8,000원 주고 사서 여기 들어가 봐야 500원도 안 들어가면 다 해서 얼마 들어갔어요? 2,000원. 바크 100원, 2,100원, 수태 500원, 2,600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재활용해서 쓴다? 이거 재활용해서 쓰려면 다시 들으세요. 이거 아깝잖아요. 아까우면 이거 관엽 심을 때 같이 부엽으로 이렇게 심어서 주면 되게 좋아요. 썩어서 비료도 되고 부엽같이 이런 통기성도 좋고 해서 그런 데 쓰시고, 그거는 일반적인 지생, 땅에서 크는 식물은 좋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한 번은 2년, 3년 키울 건데 그 재활용해서 뭐 어디다 쓰시려고 600원, 1,000원 아껴갖고. 그죠? 좋은 거 쓰시라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수태 바크는 제발 좀 좋은 거 쓰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고 흔들 때마다 향이 나요. 근데 진짜 깜찍하지 않아요? 이쁘죠? 피디님은 얘가 더 이뻐요? 얘가 더 이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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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쁘죠? 얘기 있을 때 이쁘잖아요. 근데 둘이 있을 때 훨씬 더 이뻐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이건 진짜 강추. 너무 이게 흔들 때마다 향이 있고, 작고 아담하고 그 장난감 같기도 하고 너무 이쁘고. 근데 여기에 또 이렇게 엑소틱 스마일 있잖아요. 큰 강렬한 애도 이게 딱 너무 이쁜 거야. 세트로. 딱 거기에 이 친구가 브리달 6기가 딱 핀다 그러면 진짜 환상. 향은 여기서 쫙 뿜어주고, 그죠? 색은 쫙, 얘는 노란색은 뭐야? 치매 예방에 되게 좋고. 눈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보세요. 내가 노란색을 딱 봤을 때 눈이 좀 안 좋아서 침침해. 노란색을 딱 보고 빨간색을 딱 보고 하얀색을 딱 봤는데 이게 눈이 좀 편한데? 이상하네. 얘가 눈이 좀 편해. 커서 그러나?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엔젤선 얘네들 다 1년에 2번 정도 펴요. 그리고 작품 대작으로 키웠을 때도 부담이 없는 거고. 이제 뭘 설명드릴 거냐면, 화분을 샀어요. 자, 알았어. 메이요. 6기 샀어. 근데 매장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잘 몰라요. 근데 저희는 판매할 때 얘기하거든요. 자, 6기 사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키우시면 돼요. 왜? 지금 쪼글쪼글하죠? 왜냐면 제가 분촉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새끼가 이제 나오고 뿌리가 뻗는 정도인데, 분촉을 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식재는 앞으로 2년 동안 전혀 문제 없으니까 식재가 갈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대로 키우는데 구멍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 관리가 너무 어려워. 잘 안 말라. 그러면 빵빵빵빵빵빵 뚫어서 키우시면 되고, 난 그래도 그거 싫어요. 그냥 모양이 더 이쁜 대로 키우실래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쏙 해서, 이건 제가 전제 조건이
식재가 얼마 안 된 걸 알고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걸 알았을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뺐어요. 빼고, 자, 이렇게 스테로 돼 있죠, 이것도. 뿌리 내렸죠, 이렇게. 그죠? 식재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 여기다 붓고, 그죠? 이렇게. 옮기는데 요거보다 요게 조금 더 크네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거리는 상태면 안 돼요. 떠요.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얘를 좀 더 누르면 높이는 낮아지겠지만 꽉 차겠죠?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안 흔들리죠? 이상 없죠? 이렇게. 쉽죠? 1,000원이에요, 1,000원. 국산 8호분. 솔직한 심정은 토분을 안 팔고 싶어요. 저희 어쩔 수 없이 파는데 이게 포장비도 안 나오는데 이게 그래도 제가 왜냐면 난을 하기 때문에 구입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시중에서 사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토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 개 볼게요. 저도 이렇게 보면 몰라요. 근데 대충 딱 만져보면 저 느낌 알죠. 그러니까 농장에 키우다마다 전에 있죠. 옐로우돌이나 레드돌은 뿌리가 얇고 잘 썩어 있어요. 봐도 대부분 있어요. 레드돌이 조금 뿌리가 두껍고 옐로우는 더 얇아요. 그래서 제가 부작이나 뭐 통기 잘 되는 토분에다 심으라고 얘기하는데 봤을 때 무조건 뽑아봐야 돼요. 내가 딱 봐서 자 이제 분갈이 해야 돼요. 이제 뽑아왔는데 식재는 제가 보니까 좀 간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는 끄떡 없어요. 근데 라라송이 보니까 생각보다 뿌리가 되게 좋네. 그리고 식재 바크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시 살짝 넣어서 그냥 키우셔도 되고 아니면 가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스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얘를 털래요. 토분을 옮기면 스테로 키우고 싶어. 그래서 요 스테 있죠? 스테가 보니까 냄새는 조금 나네요. 그리고 여기서 요거를 제거를 해주고 싹 다 제거를 하고 저희는 제거 안 합니다. 농원에서는 이것까지 다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가정에서는 이왕이면 뿌리가 상해도 이런 식재를 다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제거를 어느 정도 다 해주고 죽은 뿌리, 산 뿌리 구분되죠? 요거는 이런 거는 모르면 눌러보면 돼요. 이렇게 눌러보면 그죠? 이렇게 눌러보면 돼요. 눌러서 푹 들어가는 건 이렇게 이런 거는 죽은 뿌리. 그 다음에 눌렀더니 딱딱하더라. 색깔 상관없이 딱딱하더라 그러는 뿌리는 산 뿌리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수태를 이렇게 뿌리를 벌려주고 벌려서 수태를 여기다가 채우고 놓고 채워서 감싸서 분에다가 다시 넣는다. 요것도 괜찮고 아까 그 요 사이즈도 괜찮아요. 근데 요 사이즈에 넣었을 때는 조금 모양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데다가 넣고 단단히 누르면 된다. 이건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죠.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뿌리가 안 좋은 애가 나와야 되는데 뿌리가 안 좋은 품종들이 있어요. 이거 엑소틱스만 해볼까? 아니 메이어 볼까요? 메이어도 뿌리가 괜찮긴 한데 아까는 다른 애들은 뽑아왔는데 뿌리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이것도 딱 이런 식이에요. 한 집에서 왔기 때문에 거의 요거는 이제 우리 그 모판 있죠? 이렇게 모판 플러그묘라고 있죠? 플러그묘에다가 요만하게 스택 감아서 어렸을 때 키웠던 친구를 이렇게 옮기면서 밖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농장에서 수태로 또 옮기기에는 대량으로 관리할 때는 수태가 좀 어렵거든요. 가정에서 키울 때는 상관없이. 그래서 요것도 내가 털어서 밖으로 이렇게 가는 밖으로 하시는 게 돼요. 근데 이럴 때 자, 요 화분이나 아까 그죠? 요 정도 10cm에서 8cm 정도 화분은 토분 스테로 들어가는 밖으로 들어간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쓰시면 되고 여기도 뿌리가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이걸 이런 데 심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만한 데다 심어 이렇게. 그럼 죽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빨리 키운다고 여러 개를 합쳐. 저는 제발 말씀드리지만 부작은 독립돼 있으니까 따로 있는데 이런 거는 제발 이렇게 여러 개 심지 마세요. 때 되면 이렇게 하나가 이거 아세요? 하나가 쭉 번져서 큰 거는 정말 자리도 되게 이뻐요. 근데 여러 개를 합식해서 놓는 건 안 이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유튜버에서 누구라고 지칭할 수 없지만 막시를 여러 개를 합식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나는 합식하지 말라. 제발 좀. 촉이 많이 나오니까. 그죠? 그리고 큰 분 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그죠? 이렇게 쓰시면
보시면 되고, 여기 뿌리가 썩은 게 나와야 되는데, 뿌리가 썩었다고 농장에서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요, 품종마다 틀린 게 있고, 저희도 뿌리 썩은 애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컴플레인도 들어오고 하는데, 기왕이면 뿌리가 튼튼한 게 좋긴 하지만,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샀을 때 다 뿌리가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에 엑소틱 스마일도 볼까요? 다행이네요. 뿌리가 좀 상했어요. 엑소틱 스마일은 등치가 있어요. 이것도 보면 털어볼까요? 스테로 되어 있어요. 그죠? 스테로 되어 있을 때 여기하고 확연히 틀려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심으면 안 되지만, 농가를 욕하면 절대 안 돼요. 농가는 대량으로 키워야 되고, 거기까지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테두리 뿌리는 튼튼하고 강한데 수태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해요. 이게 썩었죠. 이렇게 썩죠. 왜냐하면 물 관리할 때 여기는 안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어려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뿌리를 털고 얘들 다 털어야 돼요. 일단 털어서 제거를 해주고, 됐어요. 제거를 하는 도중에 얘네들이 둘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농장에선 균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큰 애들만 먼저 다 심고 나서, 작은 애들이 남았을 때 두 개를 이렇게 합식을 해서 심어요. 그러면 외형은 비슷해 보이는데, 걔네들이 분리가, 오래돼도 분리돼요. 뿌리가 섞여 있어도 분리가 돼. 그러면 딱 할 때, 이것들이 이렇게 해서 두 개 뭉쳤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왕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 득템했네. 두 개네? 하고 따로따로 키우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건 너무 어린 거예요. 이건 벌브 쓸 수도 없어요. 너무 진짜 요만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요건 떼어버리고. 여기부터 이제, 여기 고조 할머니고, 여기가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할머니, 그죠? 엄마에서 드디어 쌍둥이가 나왔죠. 요렇게 두 개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보는 거야, 동시에. 얘 먼저 피고 피우든가, 동시에 두 개 보든가, 먼저 보고, 따로 보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촉이 더 많으면 제가 분리를 하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여기 촉이 몇 촉이 더 있으면 저는 여기를 이렇게 따겠지만 지금은 딱 좋아요. 이렇게 계속 키우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딱 좋아. 그리고 뿌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심으려면 이런 뿌리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꽃이 있는 상태는 모르는데 없는 상태라면 이럴 때는, 자, 말씀드리는데, 자, 냄새.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만져보고 주건 뿌리 이렇게 볼 때 여기 상한 뿌리 자르고, 여기 보시죠. 이렇게 나오다가 스테 안쪽에서 여기 썩은 뿌리 있죠. 이렇게 자르고, 그리고 저는 이걸 다시 심을 때는요,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다 넣잖아요. 분이 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뿌리를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분이 작던가 아니면 아직 어린 애들은 굳이 지금 새 뿌리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중간중간에 썩은 애들도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썩은 애들도 있고. 그러면 이걸 다시 넣었을 때 얘가 뭉쳐갖고 여기가 또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잔인한, 나는 선생님 너무 잔인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어차피 이건 새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잘라놓으면 여기서 새 뿌리가 더 많이 내리고 다시 튼튼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다시 화분으로 넣어서 심는다. 그것도 수태로 갈 거냐 밖으로 갈 것이냐. 근데 저는 요 정도 되면 그냥 밖으로 가요. 왜냐하면 얘는 약간 중대형인데 쌍대 나가면 좀 더 커지잖아요. 나중을 생각한다면 전 밖으로 갈 것 같아요. 이런 거는요. 그리고 부작도 괜찮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온도는 요 카틀리아 요 정도 세트 있죠. 오늘 그 네 가지 세트, 뿌리달, 그다음에 엑소틱 스마일, 라라송, 그다음에 메이오, 이 품종들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카틀리아들은 뭐 난 8도로도 성공했어, 7도도 성공했어 하지만 그건 진짜 조금 위험한 상태고요. 10도, 최소 10도에서 12도 이상.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햇빛은 꾸준하게 잘 들어오는 곳. 그 다음에 햇빛 직사광선이 세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세는요. 그래서 잘 키우다가 빛이 부족하다고 갑자기 해 뜬다 그래서 베란다에 갑자기 햇빛 센데 나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탄다. 그죠?
탔다고 죽진 않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까맣게 되든가 그러면서 허물벗겨지시 이렇게 벗겨지고 아니면 오돌토돌 있죠. 화상 입은 것처럼 빨갛게 오돌오돌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뭐 특별한 거, 뭐 다른 거 궁금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상 오늘 처음이죠. 난장터 상품 재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